네, 또 망했습니다. 한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망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서 쇠사슬에 묶여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손발을 결박당한 채 버스에 일렬로 태워져 끌려가는 한국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 말입니다. 이런 굴욕적인 장면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한국인 332명이 쇠사슬에 묶여 체포되었습니다. 미국 이민 단속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건 비자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체포된 한국인들 대부분이 민노총 소속인 걸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왜 이들을 체포하는데 헬기와 장갑차 쇠사슬로 묶고 질질 끌고 다니며 거칠게 대한 걸까요? 왜일까요? 왜 하필이면은 이 시기에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여겨왔던 한국인들 에스타 비자로 미국 출장 다니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강경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저도 한때 미국에 출장 갈 때는 에스타 비자를 이용했던 게 기억나네요. 미국은 이것을 딴지를 걸려면 걸 수 있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최후 방국인 한국에 모두 눈 감아 주었던 게 사실이죠.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 기지 급습 사건입니다. 한국 특검이 미군 기지를 대놓고 수사했습니다. 군화발로 교회를 짓밟고 미군 기지까지 건드렸습니다. 이건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숙청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고 직접 경고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특검은 내 소관이 아니다. 미군 기지가 아니라 한국 기지를 수사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트럼프를 완전히 속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똑같이 보복했습니다. 한국인들을 체포한 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단속국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정확히 똑같은 말로 되돌려준 것입니다. 이재명이 자기한테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두 번째, 이재명의 친중 발언입니다.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 말이 미국을 완전히 돌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한국이 어느 편에 설지 모르겠다는 뜻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서열 2위 인사가 말입니다.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의 파티라고 부른 바로 그 행사에요. 시진핑과 나란히 앉아서 중국군 열병식을 관람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배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네 번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거부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만 방어에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건 미국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신호를 보낸 거죠. 다섯 번째, 가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성공이라고 자축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관세 문제, 소고기 문제, 쌀 문제 단 한 줄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대한 25% 관세가 그대로입니다. 트럼프를 완전히 우롱한 셈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왜 하필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었을까요? 바로 민노총 핵심 노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민노총의 핵심 기업입니다. 조합원만 7만 명에 달하는 거대 노조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LG 화학에서 분할된 회사로 역시 민노총 계열의 강경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작년 7월 31일 뉴욕 한복판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라, 노 트럼프 날강도 미국 아웃이라며 반미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 땅에서 트럼프를 향해 날강도라고 직접 도발했던 겁니다. 트럼프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에 장갑차와 헬리콥터 그리고 쇠사슬까지 동원한 겁니다. 한국 노조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미국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거든요. 한국 민노총은 새총 만들어서 돌 쏘고 화염병 던지고 옥상에서 농성하며 폭력 저항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쌍용차 파업 때 그 모습들을 트럼프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민노총의 폭력 저항은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거기에 1,300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민노총 노조 소속들입니다. 트럼프는 이들이 또 한국에서 하던 버릇대로 폭력 저항할 걸 우려해서 아예 초반에 완전 제압작전을 펼친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의도적 선택이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트럼프를 향해 날강도라고 직접 도발한 한국 노조들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 보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터진 게 바로 한국인 332명 체포 사건입니다. 트럼프는 이재명을 만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소셜미디어로 경고했습니다. 한국에 숙청이 있냐? 이런 나라와 거래 못한다? 그런데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난 모르는 일이다.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 이민 단속 역사상 최대 규모 작전입니다. 군용 차량, 헬리콥터, 연방수사국, 약물 단속국까지 총동원했습니다. 마치 찬제를 테러리스트를 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대상이 하필 미국의 최우방국이었던 한국 국민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장소입니다. 조지아 현대차 공장. 바로 트럼프가 정의선 회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포옹하며 박수쳤던 그 투자의 현장입니다. 트럼프가 모를 리 없는 곳이죠. 의도적으로 그곳을 선택한 겁니다.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들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손발을 결박당하고 버스에 일렬로 태워져 끌려가는 모습.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공개적 모욕입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투자했다고 특혜주지 않는다. 동맹국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다. 백악관 기자가 한국은 1,500억 달러 투자한 우방국 아니냐고 묻자 트럼프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한국도 미국에 자동차 팔아서 돈 번다. 일방적 거래 아니다. 완전히 장사꾼 논리입니다. 동맹? 그런 거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한국 정부의 대응입니다. 300명이 넘는 국민이 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는데 영사 한 명만 보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국무총리라도 보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강경화 주미대사 아그레망도 아직 승인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이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 정서에 편승해서 미국을 자극하고 중국에 줄서기하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버릴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사드 때 한알령으로 한국을 굴복시켰고 이제 미국까지 한국인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갑니다. 한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었던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이었고 자유민주주의 성공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양쪽에서 무시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체포된 332명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조지아 외곽의 열악한 민간 구금시설에 있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녹이 슬고 곰팡이가 핀 곳입니다. 변기도 제대로 안 되고 벌레가 들끓는다고 미국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그곳입니다. 의료진도 부족해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한미 관계가 파탄났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한미군까지 철수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친중 정책이 결국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조처럼 단기적 승리에 취해서 장기적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동맹이 있을 때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면 정말 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